예, 지난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만 양국이 서로 대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북미 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북 외교의 최고 전문가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빨간불은 좀 심하네요. 노란불 정도예요. 예.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노란불요.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많은 국민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전날이랄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만찬이랄지 단독회담 때 워낙 두 정상이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거나 그런 징후를 좀 보셨나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측 못하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둘째 날 예. 단독 정상회담 하기 직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은 많다 뭐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할 때 가만있어 봐. 저게 지금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 이번에 일단 합의를 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 단계 그냥 이번에는 미디엄 딜로 하고 빅딜을 위해서는 또 한 번 회담을 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이번에는 서명 안 한다는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일이 터진 뒤에 소급해서 예.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표정이 싹 굳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포토 세션으로 그 볼튼 보좌관이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때 저 사람이 가서 앉아있으면 오늘은 이건 뭐가 잘못되는 거다. 그 사람은 2002년에 그때 당시 국무부 차관할 때예요. HEUP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혹 제기하는. 예. 그건 의혹 제기해서 그때 경수로 사업 중단시켜놓고는 슬그머니 HC는 떨어지고 EUP로만 남았는데 그리고 WMD 전문이고 WMD는 지난 5월에도 그 WMD 거론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부랴부랴 중국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시진핑한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좀 중국이 뒤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WMD, HUP, 고농축 프로그램,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인권. 그 사람이 그 부르는 그 3대 주제가예요. 예. 그 들어오길래 좀 뭐가 불릴 수도 있겠다. 불길하다. 이렇게 불길하다. 예. 짝도 안 맞게 왜 저렇게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가. 예. 그 회담 5일 전에 볼턴 보좌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했었는데 취소됐잖아요. 그때부터 좀 뭔가 징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하면은 저거 돌아라. 좀 늦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수상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문서로 됐더라면은 그건 돈 내고 보고 싶어 할 거다 하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만들어 놓고 밤사이에 워싱턴 이 청문회 그것 때문에 이걸 불을 끌려면 코엔 테스티모니 증언에 불을 끌려면 그보다 뉴스밸리가 큰 것을 좀 터뜨려야 되겠구나. 그거는 합의보다는 불발. 노딜. 노딜. 이게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 밤사이에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회담이 결렬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유예라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유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렬 같으면은 헤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헤어질 때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밝게 트럼프 웃고 대통령 있었죠. 둘만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웃으면서 악수를 하던데 그 결렬이면 그렇게 못 끝납니다. 결렬이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죠. 예. 결렬하는데 악수하고 나가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자회견 데서 내가 걸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야당에서는 결렬이라고 그러고 판을 깨고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비판을 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은
그 두 사람이 또 만날 것을 기약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 표정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번은 내가 우리 국내 사정상 어렵고 다음에 또 옵시다. 응? 걱정 마. 예. 내가 잘해줄게. 예. I love you. 다음 만날 것을 기약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아니,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할 때 우리는 수준에 다시 또 조율을 해서 만날 거다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단어를 립 서비스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정책 의지가 담긴 말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아니라 유예다. 알겠습니다. 그 볼턴 보좌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변수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회담이 끝났는데 미국 언론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문건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영문과 한글 문건을 댔다. 그 안에 빅딜 관련해서 글쎄요, 그 회담장에 직접 전달했다는 건데 그게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전달된 문건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교상 그렇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야 뭐 판을 깨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김혁철 그 비건 협상은 6, 7, 8 그 평양에서 2박 3일 있었고 예. 거기서 비건이 돌아와 가지고 12개 의제를 일단 합의를 했다. 12가지를 조율하기로 했다. 예. 그걸 가지고 하노이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조율하기로 하고 만난 뒤에 회담이 27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27일 오전 하루 종일 쉬고 26일 오후도 쉬고 오전 하루 종일 쉬고 25일 오전에 30분 만나고 끝났단 말이에요. 판이 깨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거 뭐 도저히 뭐 이번에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해야죠. 자기네 정상들을.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합의문은 만들어졌다고 봐요. 다만 정상회담이니까 예. 두 분이서 최종적으로 여기 괄호를 메꿀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대접으로 남겨놓읍시다. 그 정도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볼튼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빅딜에 해당하는 그냥 플러스 알파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내놓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트럼프는 그걸 서프라이즈드라는 표현을 쓰던데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이건 난데없이 이게 지금 그러면 실무 협상을 왜 했는가? 이런 협상을 계속 해야 되냐 하는 식의 뭐 생각을 갖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최선희 부상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 다 끝나고 난데 새로 또 무슨 뭐 요구 조건 내걸고 이러면은 회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볼턴은 책임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볼턴 때문에 깨졌다는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변명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원비에게도 꺼냈을 거예요. 2002년도에 그 국무부 차관 시절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얘기를 꺼내가지고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도록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부시가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한 번씩 쓰는 와일드 카드 비슷하게 지금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비건 트럼프 이쪽으로 해서 다시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해나갈 것 같아요. 볼턴 보좌관이 확대회담에 참석을 해서 12개 의제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러면 그런 확대회담에 들어왔을 때 주요 의제든 아니면 합의할 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정상과 함께 배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과 즉 대통령과 이미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27일 날 27일 그 만찬이 끝나고 28일 단독회담 정식으로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워싱턴 사정 때문에 야 이거 대충 하고 가야지 안 되겠다. 미국 내 사정 때문에 고려를 했을 것이다. 역할을 그 누가 할 것인가. 폼페이오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튼한테 딱 그 역할을 좀 하라 하니까 볼튼은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있거든.
고농축 우라늄, 예.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또 원비어 사건을 비롯한 인권 문제. 예. 그 인권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아베도 아마 부탁했을 거예요. 그 전공이 있으니까 그 납북자. 예. 그러니 뭐 이게 실무 협상에서 김혁철 비건이 다 만들어 놨는데 서로 이제 마주 바꾸기로 연락사무소도 종전선언도 다 결론이 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 지원 말고 경제 지원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걸로 금강산 개성은 아마 거기서 얘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문턱을 높이니까 예. 문턱을 높이니까 북쪽에서도 그렇다면은 유엔 대북 제재 중에 민수 경제와 그 뭐라고 합니까 인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은 좀 풀어달라. 군수 쪽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대응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는 나중에는 11개 중에 5개면 다다. 그리고 뭐 민수 군수가 그 구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북한에서는 민수 경제와 군수 경제는 준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군수 경제는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건 군수공업 담당 비서, 요즘은 부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운영하는 군수공업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요. 예. 이 민간 경제 쪽으로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을 벌어도 이쪽에 한 푼도 안 줘요. 또 그 대신 민수 쪽에서 번 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번 돈 군수에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북한 경제 운영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그쪽에 사회주의 경제 중에서도 북한 경제는 좀 특이합니다. 옛날에 이게 소련식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지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북한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 영변 플러스 핵 시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다 양쪽에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해서 협상을 할 건가? 이게 너무 서로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이대로 가다는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수위를 낮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후에 뭔가를 합의하려면. 그러니까 예, 어떻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사실은 북미 간에 뭐 그 사전에 합의가 됐던 건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또 그쪽에서는 언론이나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거지만 어차피 못 쓰게 돼 있는 거. 그런데 못 쓰기로 했을 뿐이지 못 쓰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그러대요. 지난번에 핵시설험장 폐기하니까 어차피 못 쓰게 돼 있는 거 폐기한 게 뭐가 그렇게 무슨 뭐 반대급부를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예.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그거 이제 앞으로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뭘 내놓으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협상 못 하지요. 바로 그러니까 계산법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최선희 부상이 썼는데 예. 이제 다만 지금 추측에 불과할 뿐이지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내놨는지는 지금 그 북한 당국도 얘기를 안 하고 미국 당국도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그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그 알파의 크기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를 낮추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문 대통령이 해야 되고 예. 또 그 낮추도록 하려면 북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미국의 요구가 이러니까 미국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 이거 가지고 이거에서 성과를 내야만 뭐 살아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북한도 좀 요구 조건을 낮추든지 이런 것은 좀 적극 협조하든지 예. 그런 조율을 문 대통령이 또 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좀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조율을 한 뒤에 남북 뭐 접촉이든지 정상회담이든지 하고 원포인트로 해도 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서울 답방은 여러 가지 의전 문제도 있고서 지금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판문점에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내가 그 설득을 해서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요 정도 완화시켜 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좀 플러스 알파 중에 알파의 그 크기를 좀 줄입시다. 예.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하라.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럼 그 첫 발이 이제 오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해서 미국의 의중을 듣고 돌아오는 그 움직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북한의 얘기를 듣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뭐 실시간으로 어떤 점에서는 전화도 되고 뭐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하고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직통 전화를 개설한 직후에는 뭐 전화가 됐는데 요즘 또 안 됐다고 지난번 임종석 실장이 진실을 고백을 해버려가지고 참 좀 허탈했는데 김혁철, 김영철 두 사람이 실무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25일 이후에 놀았는가? 네. 그 이후에 지금 새로 지금 요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볼턴이 만들어서 그걸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미국이 어디까지 협조했는데 갑자기 볼턴이 이렇게 판을 깼는지 알아야 그 복귀를 해야만 이 조율을 할 수가 있고 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미국 얘기 하나만 한쪽만 듣고는 안 되고 상대 측이었던 김혁철 두 사람의 그야말로 평가라고 할까? 하여튼 팩트 자체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의 접촉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거는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특사를 보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요. 아니, 그저 특사 네. 보내지는 내 생각은 그래요. 먼저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이 뭐 판문점에서 작년 5월 26일처럼 원포인트 회담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김영철, 김혁철, 양철이네요. 그 양김을 그 판문점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예. 우리 측에 그 상대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협상했길래 25일 오후부터 그야말로 편히 쉬고 정상회담 날짜만 기다렸는가? 아니 저 시간이 오기만 기다렸는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다 털어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문턱을 높이니 위원장 동지께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예. 그 현장에서 미국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플러스 알파가 뭐냐?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얘기해. 왜냐하면 조정이 되기 전에 공개하면 이건 조정 못합니다. 이 얘기 듣고 그러면은 고정의 몇 개는 저쪽에서 갑자기 제기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설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고농축이 아니라 저농축이다. 저농축은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있다는 거 그거 작년 6월 달에 다 미국 언론에 다 나왔던 건데 그걸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협상을 이번에는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그거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한테 좀 이해를 시키면서 자꾸 그 뭐 이런 협상 계속해야 되느냐는 얘기 최선을 부상시켜가지고 흘리고 다니는 게 미국한테는 안 좋다. 그것도 정도껏 하고 이제 우리가 가운데 서서 연결시킬 때까지 예. 좀 입 좀 닫고 있어라. 예. 억울한 거 알겠는데 그 억울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김혁철, 김영철을 판문점에서 우리 측의 카운터파트가 만나고 그 뒤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원포인트 그 판문점 협상을 해서 예. 이렇게 해주면 만족하겠는가. 그걸 들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 대로 내가 했으니까 이제 만나시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 되고 북미 접촉도 이제 하고 싶다는 의지를 서로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의욕을 정말 상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체 청와 작업이랄지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의욕 시간이 좀. 상실까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의욕 상실했다고 해서 북미 협상을 접으면은
좀 자기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거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것도 접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협상을 접으면 그것도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그게 유엔 대북 제재지만 결국 미국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완전 해제해서 외국에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상당히 큰 거창한 계획들인데 내부 자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외부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년 연말에 아무것도 지금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절박한 상황인데 아니 속상하다고 해서 회담을 그만두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만날 시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 할지 이후에 북한 일정을 다 마치고 그 무렵에 좀 만날 것으로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철이나 김혁철은 뭐 사실은 최고인민회의 김혁철은 아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그건 당에서 명분 내놓으면 그냥 찬반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서 뭐 이게 연설하고 할 일은 없어요. 근데 김영철은 뭐 따놓은 당상일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서둘러서 대체 아니 좀 얘기 좀 해봐라. 뭐가 억울한가?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꼬였는가? 어느 순간에 이게 판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볼턴이 어느 정도로 세게 얘기했는가? 예. 그래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왜 당신이 볼턴 말을 들었는가?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예.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볼턴은 지금 자꾸 지금 언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되고 앞으로도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만 최소한 퇴직 후에라도 일자리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 어떤 전망을 앞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